네, 안녕하세요. 회계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복습.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이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토지, 그리고 기계, 장치 등등의 유형 자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형 자산은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가치가 점차 어떻게 될까요? 감소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자동차도 계속 타다 보면 자동차가 조금 이제 녹도 쓸고 빛도 바래고 그 가치가 점점 감소가 돼서 내가 처음에 자동차를 샀을 때와 신차를 샀을 때와 내가 좀 5년, 10년 정도 타고 중고시장에 차를 내놓으려고 했을 때, 판매하려고 했을 때의 가격은 더 올라가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구조를 갖게 되죠. 자, 그것은 이 자동차를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건물도 예를 들어서 건물도 사용을 하죠.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이제 벽지 같은 것들, 뭐 장판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손상이 올 거고, 또한 계속 이제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늘에서 비도 맞고 하다 보면 건물 외벽도 이렇게 좀 허름해지고 손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물주나 차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따로 수리비를 들여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비용을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감가상각의 개념은 이 가치가 점차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가라. 그런데 이 감가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계산식을 써서 흔히 지금 FAT2 우리 급수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라는 이 계산 방식을 써서 이것을 측정합니다. 아, 그냥 막연히 비가 와서 감소가 됐구나. 뭐 차량을 내가 계속 썼기 때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구나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소된 부분을 1년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액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정률법에 의해서도 측정, 계산을 해서 유형자산이 사용기간 동안 그 비용으로 배분해서 하는 절차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의 대상 금액, 그러니까 이 건물의 취득 금액이 있었겠죠. 이 건물의 취득 금액, 이 차량의 취득 금액, 뭐 기계 장치의 취득 금액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가를 상각하는 기간, 그리고 감가를 상각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등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건물을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로 예를 자동차로로 들었어요. 자, 세 번째로 예를 들었던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유형 자산은 맞지만 이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땅이죠. 자, 땅은 사람이 물론 인위적으로 만드는 땅들도 있죠. 뭐 매립지로 해서 땅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땅들은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땅이 아니라 자연물이죠. 지구가 있기 때문에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처럼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손으로 만져서 발로 밟아서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땅 자체가 우리가 운동장에서 10번 뛴다, 100번 뛴다, 운동장을 계속 돌고 있다, 운동장을 사용했다,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내가 길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가치가 점점점 손상된다 라고 하기에는 보기가 어렵죠. 이런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유형 자산인데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실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죠.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살고 이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땅이 점점 뭐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주의 내용에 보면 토지하고 또 똑같이 하나의 개정 과목이 또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예요. 자,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1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는 완성된 건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완성된 건물이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해서 여기 뭐 사무실도 차리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용이 계속 되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 알고 있겠지만 저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 이렇게 철근도 있고 건물을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체가 유형자산임은 맞지만 건설 중인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직 사용 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려면 완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1년 단위로 언제 12월 31일에 이 건물을 1년 동안 쓴 거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 건물의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 B라고 하는 계정을 써서 이만큼의 가치가 감소됐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아직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건물들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주의번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감가상각 기간, 그리고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계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취득 원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빼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취득 원가. 건물을 선생님이 아까 취득하려고 해요. 자, 건물 하나 사고 싶어요. 자, 건물의 가격이 있겠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주고 산 금액이 바로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산의 계정에 어떤 것을 살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더라? 같이 더해서 취득 원가에 더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건물을 사는데 건물 살 때 처음에 뭐 낼까요, 얘들아? 처음에 내는 것이 바로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것들 있었죠. 자, 너가 건물을 살 때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 그리고 이 건물을 살 때 너 명의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 그게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건물 명의 이전도 안 해주고요. 등록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건물을 살 때는 반드시 이 취등록세까지 계산해서 이제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 특히 이 세금이라고 나와서 이거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을 샀을 때 딱 한 번 내는 세금들, 처음에 취등록세는 매년 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샀을 때만 내는 세금들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요것은 어떻게 했었다? 자산으로 인식한다. 부대 비용에 더한다 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갈려 하는 게, 그러면 건물, 어떤 문제에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낸대요. 자, 건물을 내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 너가 건물 갖고 있는 거, 보유한 거에 대해서 나라에다가 세금을 매년 내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포인트가 매년 내는 세금. 이 취등록세는 딱 한 번만 내는 세금. 같은 세금이라고 해도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뭘로 인식한다? 매년 내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이 재산세는 참고하고 요 파트죠. 자, 건물을 샀을 때 만약에 취등록세가 문제에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취득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같이 두 개를 더해서 하면 됩니다. 건물이 100만 원이었고 취등록세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취득 원가는 내가 110만 원으로 계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잔존 가치를 차감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입니다.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잔존 가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내용연수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였다는 가정 아래 처분 시 받을 금액, 남아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제까지 내가 쭉 썼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나중에 내가 처분, 판매를 했을 때, 다시 팔았을 때 받을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쓰다 보니까 가치가 점점 감소하죠.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금액, 아마 한 40만 원 정도 남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잔존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잔존 가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내가 이 잔존 가치를 계산하지는 않아요. 문제 보기 안에 잔존 가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취득원가만 잘 파악을 해서 잔존 가치를 마이너스 해주면 감가상각 대상의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 갈게요. 자, 감가상각 기간도 사실 이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문제의 내용연수, 예를 들어 5년, 내용연수 4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자산이 내용연수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한 5년일 것 같아, 4년일 것 같아, 내용연수 한 10년일 것 같아, 이렇게 기대되는 그 자산,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그렇게 기대되는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내용연수는 어렵지 않고 이것도 역시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내용연수 제시해 줄 거고 잔존가치 어차피 제시해 줄 거면 내가 빼는 것만 잘하면 나는 여기서 취득원가만 계산할 줄 알면, 합할 줄 알면 내가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우리는 여기서 정액법과 정률법을 두 가지를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볼 건데요. 자, 봅시다.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액법, 그 다음에 체감장래법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정률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도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생산량 비례법 등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이라고 얘기하는 정률법,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여기서도 사실 좀 힌트가 있는데 정액법은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균등해요. 늘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마이너스를 시켜줘요. 감가상각을 시켜줘요. 그러면 정해법은 사실상 조금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1년차 것만 잘 구해놓으면 1년차에도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는 계산식이 예를 들어 정해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 2년차에도 마이너스 50이 됐을 거다. 3년차에도 마이너스 50이 됐을 거다라고 예상해서 계속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자체가 정률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도 나오고 곱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근데 얘는 여기 앞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체감 뭔가 얘는 일정하지 않아요. 얘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하게 50, 50, 50이었다면 이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천년도에는 예를 들어 똑같이 50이었어요. 자, 근데 어떠한 계산 방식으로 정률법으로 계산해보니까 두 번째 연도에는 똑같이 50만 원이 아니고 뭐 38만 원. 세 번째 연도에는 22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감돼서 잔액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가 정률법인데 번거롭더라도 계속 매년 계산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법과 정률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해법은 우리 아까 배웠던 감가상각 대상이 뭐였죠? 취득원가, 건물의 취득원가 플러스 뭐 취득록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잔존 가치를 빼줍니다. 자, 이것을 내용연수는 계산식에 준다 그랬죠. 자, 이것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표인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바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밑에는 내용연수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여기다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다 줘요.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냥 바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취득 원가 그리고 마이너스 뭘 하자 그랬죠? 잔존 가치였어요. 자, 잔존 가치도 얼마라고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취득 원가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건물 같은 경우에 뭐 100만 원짜리였는데 여기다가 세금 낸 게 10만 원이 더 있더라. 그럼 여기다가 110으로 계산해서 주어진 잔존가치 빼주고 내용연수 5로 나눠주면 정해법의 감가상각 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이 늘 매년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해법은 한 번만 구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계속 마이너스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용연수 동안 몇 년, 1년, 2년, 뭐 3년, 4년, 5년이 지나도 뭐 10년이 돼도 한 번 50만 원이라는 값이 나오면 매년 똑같이 50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정률법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률법 볼게요. 자, 정률법은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체감이었어요. 자, 얘는 계산식이 약간 다릅니다. 미상각 잔액이 무엇을 뜻하냐면 상각되지 않은 것인데 상각을 내가 해줘야겠죠. 자, 취득원가는 똑같아요. 뭐 건물 플러스 취득록세 같은 것들 또는 그냥 차량 운반구 뭐 그런 것들. 자, 거기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돼. 이번에는 잔존가치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는데 얘 내가 계산해야 됩니다. 얘도 내가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률은 문제에서 주어져요. 예를 들어 정률 45%로 계산해라. 정률 30%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렵지 않고 내가 취득원가 계산하는 건 방금 배웠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을 천년도 걸 해서 2년차 것부터 차감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정률법을 적용하게 되면 균등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얘는 매년 달라진다 그랬어요.
초기에는 많이 인식하고 처음에는 1년차 때는 50만 원으로 인식했다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뭐 38만 원, 22만 원, 뭐 18만 원, 16만 원 이런 식으로 적게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인식해서 비용을 적게 차감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오늘 이 정액법과 정률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이론만 이제 다룰 거고요. 선생님이 그 문제를 2차 시 문제에서 한번 그 계산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배운 것을 계산한 것에 적용을 잘 시켜주면 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값이 나왔으면 그대로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값이 나오게 되겠죠. 감가상각 B로 회계 처리를 하면 돼. 얘 집 어디예요? 비용이죠. 비용의 또 대표적인 계정 과목입니다. 감가상각한 것은 건물에 플러스 되는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 된 거죠. 왜냐? 가치 감소분을 계산한 건데 또 플러스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빠지는 건데 보세요. 보고기간 말에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당연히 12월 31일 당기 올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을 내가 열심히 구했어요. 아까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구해놨어요. 자, 이것을 감가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당연히 차변입니다. 얘는 비용의 발생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대변에 나오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리고 얘의 짝꿍이 있어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좀 중요하죠. 요거는 대변에 기입한다라고 나오는데 매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계산해 줄 때 요 두 가지는 짝꿍 계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라는 건 알고 있을 테고 자, 그러면 내가 올해 감가상각비 50만 원이라고 구했어. 자, 그러면 옆에 감가상각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죠?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얘들아 건물이 내가 감가상각을 했어. 감가상각을 계산을 해봤더니 5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아. 이번에 사용한 게 50만 원이래. 자,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건물이 50만 원치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없어집니까? 그럼 내년에 또 50만 원치 했어. 그러면 요만큼이 뚝 떨어져 없어집니까? 그럼 건물의 모양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쵸? 그렇지 않고 이거는 사실상 장부에서 차감을 해주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쵸? 장부에서 숫자상으로 건물의 가치를 그냥 매겨서 계속 가치 감소를 시켜주고 있는 거고 이런 여기 있는 지금 선생님 가치 감소된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실제 유형 자산의 모습에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쵸? 건물을 보면 멀쩡하게 이렇게 있겠죠. 있는데 약간 이제 손상된 것들이 요 정도 50만 원, 뭐 2년차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손상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장부에 적어 놓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은 추적 계속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요. 그래서 이 누적된 금액을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의 집은 어디냐?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또 비용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근데 비용이 아니고 절대 아니고 얘는 유형 자산에 뭐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차감 계정으로 인식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가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멀쩡한 이런 건물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계속 우리가 장부에서 마이너스 차감을 계속 50만 원씩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누적돼서 우리 유형자산 나중에 통틀어서 봤을 때 얘를 차감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역시 감가상각 B는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 B 계정으로 나오고 비용 계정으로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를 찾으려면 어딜 가야 돼? 손익계산서 가면 안 되고 당연히 재무상태표를 가야겠죠. 재무상태표를 가면 얘가 있습니다. 자, 이 누계액은 건물에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뭐 취득원가는 5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라면 아래 예시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됩니다. 12월 31일에 그리고 건물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노액 40만 원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건물이 지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번 연도에 계산한 감노액이 줄여서 감노액이라고 할게요. 감노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너희가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 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은 지금 현재의 가치가 40만 원 정도 남아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오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정액법과 정률법을 나누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론으로 정리를 해서 프린트 학습과제 5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론으로 가로 넣기 정도, OX 정도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정액법과 정률법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식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동영상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